계속해서 모닝 리포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목표가 조정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방으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한일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ESG와 관련해서 성과를 냈고요. 이 덕분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목표가에 대한 얘기들 좀 자세히 들어보고요. 이어서 콘텐츠 쪽에서는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반대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아직 방송이나 영화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쪽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산 밥켓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슈 때도 좀 들으셨겠지만 난항 중이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좋은 점은 고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반대로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벽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ESG 경영을 주목했던 한일시멘트 함께 보시죠. BNK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ESG 평가를 좀 보시면 통합 A등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직전 연도인 2022년에는 이 평가 등급을 C등급을 받았는데 순환연료의 사용 확대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같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에 힘쓰는 모습이었고요. 주주환원 확대와 경영에 대한 투명성까지 개선을 인정받으며 세계단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 ESG 경영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2026년까지 5,200억 원 규모의 환경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지난해 기준 33%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비재무적인 경영 지표들이 상당히 도약을 하는 모습이고요. 화석연료를 순환 자원으로 대체하면서 원가 절감이나 수수료 수입,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각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ESG 경영을 강화하게 되면서 실제로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또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이 화두입니다. 이를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이 시멘트 업계의 ESG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일시멘트 함께 보시죠. 네, 최근 차트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별 느낌 없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걸어왔습니다. 6월에 한 차례 급등세가 좀 나타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큰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8월 들어서는 점차 상승세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ES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는 리포트 있었다는 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으로 오늘 DB금융투자 리포트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지금 2분기에는 영업적자를 시현했습니다. 6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 부분에서는 위배 콘텐츠 부재로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영화 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2분기 영화이익이 전년 대비 90% 넘게 감소하며 1억 원대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광고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서 영화이익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범죄도시4의 투자 수익이나 크로스 넷플릭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리볼버가 부진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화 실적의 구조적인 개선은 결국에 관람객 회복을 통한 광고 매출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에는 이 베테랑2나 조커, 베놈 같이 기대할 만한 영화들이 있는데 국내 박스오피스의 회복을 기다려보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14,000원까지 하향 조정됐고요. 콘텐트리 중앙도 함께 차트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좋지 않았던 업황 그리고 영업적자를 반영하면서 그대로 미끄러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일부 종목들에게 저가 매수세가 돌아가면서 약간의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 주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았다는 점, 실적 개선도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밥켓으로 KB증권 리포트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이 좀 무산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이 전격적으로 철회가 됐는데요. 대주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바뀌는 이벤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것 외에는 변한 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최대 주주가 아직 충분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R&D나 투자에 대한 니즈가 크고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도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에 대한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두산 버켓의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차입금 상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관건은 매수 청구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청구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동의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핵심 자회사가 분할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K그룹의 사례처럼 인위적인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산버켓 차트 보겠습니다. 네, 두산버켓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했고 사실 건설기계 업종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8월에는 약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두산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에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